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오늘 저 롯데월드 타워를 지금 다이빙하는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제가 한 2년을 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저기까지? 진짜 높다. 저 뒤로 돌아가서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 그 정면에서 올라갔다가 정면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에베레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를 꼭 한번 정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FPV 다이빙을 하신 분들이 한 몇 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행 법상 150m까지는 난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냐면 그게 헬리콥터가 나는 높이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게 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150m, 건물이 있으면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150m까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저 위로 150m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좌우 위로 150m, 얘가 550m니까 700m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DJI FPV나 DJI 아바타로도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그거는 500m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550m입니다. 그러면 550m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면 한 7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500m에서 그럼 매뉴얼 모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JI FPV나 아바타를 해킹을 해서 고도 제한을 풀어줘야지만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DJI FPV는 물론 해킹을 해놨었어요, 이날을 위해서. 우선 찍으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DJI 아바타나 DJI FPV로 여기를 날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게 이제 신호가 끊기면은 급 호버링하는 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대비해서 뭐 추락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기체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체로 날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샀던 이유가, 파버 20이라는 기체가 100g 언더예요. 그래서 100g 이하고, 배터리 하면 물론 조금 더 무게가 나가겠지만 되게 가벼운 마이크로 FPV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저 꼭대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리고 뭐 맞더라도 이거는 워낙 그 가벼운 기체라서 맞더라도 그렇게 다치지 않고 오히려 얘가 부셔질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기체로 안전하게 오늘 한번 날려볼 예정이고. 근데 저 위에가 저렇게 막혀 있네. 수직으로 내려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 있어서 저기서 해가지고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뭐 다칠 일은 없고, 요 사이는 쫙 이렇게 비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샥 해서 날아가면은 저 앞으로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성남비행권 영역이어서, 그래서 비행 승인은 주말에만 여기는 나는 지역이고요. 왜냐면 주말에는 군부대가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는 여기서 날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은 못 날려요. 공휴일 날에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휴일은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여기서 날리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곳이 63빌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니온 타워에서 처음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3빌딩, 그 다음에 서울숲에 있는 트리마제 건물, 그 다음에 대림 아크로 빌딩, 그 다음에 무역센터,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송도 포스코 타워, 이런 타워 다이빙을 하고, 물론 시뮬레이터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준비가 충분히 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I FPV로도 안 하고
또 안전을 생각해서 이 작은 기체로 한번 오늘 저기 위를 정복해 볼 예정입니다. 진짜 멋있다. 여기 송파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 건물에 여기 옥상공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여기 사람이랑도 간섭받지 않고 이쪽에서 찍으면은 안전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약간 있긴 있네요. 여기서 찍으면은 나름 안전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찍으실 때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갈 때마다 메모리 카드를 바꿔주는 습관이 있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추락하면은 지금 잘 찍었던 영상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라리 32기가짜리를 여러 개를 차라리 사서 32기가를 저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저는 뒤에 꽂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날릴 때마다 메모리 카드를 바꿔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영상은 남거든요. 혹시라도 기체가 추락을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본 영상을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결국은 커스텀 FPV로 한번 롯데월드 타워 다이빙을 도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본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처럼 완제품만 쓰다가 이제 커스텀 FPV를 쓰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배터리 타임을 보는 겁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파워가 나오고 있는지, 결국 이게 안전이랑 어떻게 보면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커스텀 FPV에서는 좀 왼쪽 하단에 있는 저 3.65V 저거를 계속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저 배터리가 한 3.5V일 때는 랜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3.5V라는 거는 3셀이니까 10.5V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니까 여전히 10.8V고 스로틀을 완전히 제로로 내리니까 이제 다이빙을 하니까 다시 11.3V, 즉 배터리 한 셀당 3.78V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은 한 번 더 다이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배터리를 좀 체크하고 있는 첫 번째 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두 번 정도 파고 20으로는 다이빙을 할 수 있겠구나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비행을 하실 때 어쨌든 이런 좀 소형 FPV로 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안전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두 번 다이빙을 했는데도 여전히 11.2V, 그러니까 한 10.5에서 한 10.8V 정도까지가 있으면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지금 배터리가 남아서 석천호수 한 바퀴도 더 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석천호수 위를 날아보고 있는 거고요. 이 드론은 워낙 소형이고 또 소음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부 입시 참 좋은 기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벚꽃 따라서 쭉 비행을 해보면서 저한테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상 약간 좀 이렇게 호수 쪽으로 날리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리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간 불이 들어온 다음에 다이빙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